삼성전자의 세 가지 비밀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수만 명을 관리하는 기준이 뭐냐? 사람 관리, 그러니까 인재 관리를 채용부터 승진, 퇴사 관리까지를 딱 네 글자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언서반. 저는 제가 강의 다녔던 삼성전자에 그렇게 친한 사람은 아닌데, 삼성전자의 그 인사팀장이 있었는데, 인사팀장 하니까 뭐 팀장 부장이 아니고 부사장이에요, 부사장. 이 양반이 리크루팅 한다고 특강을 하는 걸 제가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10만이 넘는 회사의 인재들을 관리하는 팀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뭐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고, 전공도 무슨 인사 전공, 경영학 전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독일어를 전공해서 옛날에 그 삼성물산에 입사를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데를 입사가 안 되고, 이 양반이 이제 59년생인데, 그 당시에 삼성전자는 삼성그룹 내에서도 제일 이름이 없는 계열사였거든요.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업무도 아니고 인사 담당, 인사쟁이로 발령을 받아서 사표를 내고 싶었는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6개월 한번 버텨보자 했는데 1년 지나가고서 일이 재밌어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만 살아남았는데, 이 양반이 작년까지 삼성 스포츠단 대표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삼성전자에서 삼성카드로 넘어갔다가 그 대표이사를 한 거죠. 직장인이 기업에서 CEO까지 간다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양반이 삼성전자의 세 가지 비밀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수만 명을 관리하는 기준이 뭐냐? 사람 관리, 그러니까 인재 관리를 채용부터 승진, 퇴사 관리까지를 딱 네 글자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언서반. 당나라 때 당태종이 고위 관료를 등용하는 기준입니다. 이게 리더십의 기본이고 인간관계의 기본이고 사람을 읽어낼 수 있는 지혜가 될 수가 있어요. 절대 이거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용모, 태도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예의 범절이에요. 이 양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입사원 채용을 하려고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보면 아무리 깔끔하게 명품을 걸치고 들어와도 그 사람의 태도에 의해서 그 사람을 읽어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거든요. 몸에 배어있는 예의라는 거, 태도라는 것은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이걸 잘 못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말 언어, 그 사람의 말솜씨,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이력서입니다. 그 말은 여기서 나오는데, 사실은 말이 입에서 나오려면 이 뇌가 두뇌가 작용을 해야 되는데, 두뇌에 들어가 있는, 뇌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나오는 게 그 사람의 언어죠. 그 사람이 구사하는 언어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품을 알아낼 수가 있죠. 그 사람이 구사하는 말은 과거에 그 사람의 어떤 책을 보았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그게 알게 모르게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는 글을 서거든요. 이거는 기획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글솜씨. 기업에서는 문서에 의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서를 만들어서 이제 보고를 할 때 그 문서를 작성하는 게 기획력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글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리고 판단력은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는데 몇 사람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몇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신언서판에 의해서 사람을 알아낼 수가 있다라고, 인재관리의 기본은 이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기준의 사람을 보시라고요. 반대로 고수들은 그걸 보면 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캐치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고수는 얘기 안 해. 접어두는 거죠. 이 사람은 여기까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삼성전자의 두 번째 비밀이 뭐냐? 90만 명 직원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주인의식과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직장인들, 월급쟁이, 봉급쟁이를 본인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머슴이라고 생각하지? 제가 옛날에 그 강의 한참 다닐 적에 회사에서 이런 강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직장인의 가치관과 주인정신. 참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강의하기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주인정신을 가져라. 머슴 보고 주인정신 가져라고 한다는 게 됩니까, 그게?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경험했던 것을 말씀을 드려드리면, 뭐가 주인정신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 직장을 위해서 다니고 있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결국 자기를 위해서 다니는 거거든. 나를 위해서 다니는데 내 삶터가 어디요? 회사잖아요. 회사가 잘 돼야 나눠 먹을 파이가 더 온다는 얘기요.
나를 위해서 다니는 회사지만 그 회사가 생존하고 성장을 해야 나눠 먹을 수 있는 파이를 더 나눠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직장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요. 솔직한 얘기로 돈 벌러 다니는 거죠. 제가 강의할 때 이거 질문을 해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아 실현을 위해서 다닌다. 상태가 안 좋은 인간이죠. 중요한 건 돈 벌러 다니는데 돈 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타깝죠. 연봉, 토탈 받는 금액,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 가서 돈을 벌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돼요. 그걸 직무라고 하죠. 그 직무를 할 때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시켜서 하는 사람이 있고 알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시켜서 하는 사람이요? 알아서 하는 사람이요? 잘 모르겠어요. 회사를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알아서 해야죠. 여러분들 아침에 웃으면서 출근합니까? 아니면 인상 쓰면서 출근해요? 거의 표정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모순덩어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처자식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아침에 출근하는 그 모습이, 나를 위해서 가는 그 모습이 전쟁터에 가는 그 모습들이거든요. 인상 쓰면서 무표정한 모습으로. 그러면 그 하루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일을 할 때 알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시켜서 하는 사람이죠. 시켜서 일을 하게 되면 재미가 있다 없다? 당연히 재미가 없죠. 기분 나쁘고. 그렇잖아요. 알아서 하는 사람은 기분 나쁠 리는 없죠. 알아서 하는데 찾아서 하고 이런 사람도 이제 그 회사에서 성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켜서 하는 사람은 타율적인 사람이요, 알아서 하는 사람은 자율적인 사람. 그러니까 타율적인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부정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알아서 하는 사람, 이건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긍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인 정신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자기의 일에 주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회사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강호에 나올 수가 있죠. 세 번째, 새 회사에서 행복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도 삼성전자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정할 수 있죠. 부사장까지 갔으니까. 그 양반이 근무할 그 시절에는 50대가 없었어요. 근데 이 양반은 50을 넘어 60 넘어서까지 대표사로 살아계셨으니까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회사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임원승진시키고 요직에 앉히고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의사결정은 최고 경영자가 했지만, 그래서 회사에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지만,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학교 다닐 때 전공이 아니었지만 자기는 도고를 전공했는데 인사를 했다 이거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삶을 영위해가고 있었는데 그 일이 잘하는 일이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또 회사에서 주어진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로 만들어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겠죠. 또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잘하는 일이고 좋아하는 일로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더불어서 의미 있는 일로 만들어 갔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를 떠났을 때도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물음에 나온다면 성공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아하는 일이고 잘하는 일이고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표정 보니까 못했네. 제가 이 강의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직업이 딱 4종류밖에 없어요. 크게 나누면 가로축을 열정이라고 하고 세로축을 이제 그 보상, 인센티브라고 했을 때 최고의 직업은 뭐냐면 요 4개의 직업이 있는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충분한 보상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하는데 밤새서 일을 해도 몇 날 며칠을 자지 않고 일을 해도 재미가 있고 열정이 살아있는 일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돈을 받아. 그럼 최고의 직업이죠. 금상첨화의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금상첨화의 직업을 갖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한 명도 없죠. 제가 강의 갔을 때 질문을 해요. 손 들어보라고. 최고의 직업을 갖고 있는 직장인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직업이 뭐냐면 재미는 없어. 근데 보통 회사 일이 재미가 없죠. 근데 돈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줘. 인센티브를 준단 말이죠. 천만다행이죠. 그나마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한 명도 없네. 없어요. 자기 급여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일은 재밌어요.
날밤새서 일을 해도 재미가 있어. 이틀 연장 근무를 해도 재밌어요. 근데 돈은 안 돼. 아직 충분하지 않은 보상이야. 빚 좋은 개살구야. 유명무실이야.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없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게 강의를 이렇게 뭐 1시간, 2시간 강의 잘 안 하고요. 3일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해요. 한 20명 정도 해서 거의 뭐자 그 1대1 그 강의를 하듯이 하는데 정말 손 못 듭니다. 그러면 4개의 잡 중에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재미가 없어. 빨리 퇴근해서 다른 뭔가를 하고 싶어. 이게 직장인의 자기 내면적 퇴직이라고 합니다. 직장인의 자기 내면적 퇴직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회사 밖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다니는 동안은 뭐 일을 하는데 재미가 없어. 근데 일은 해야 돼. 왜?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재미도 없어. 거기다가 돈도 안 돼. 보상도 안 돼. 설상가상의 직업이야. 지금 손 안 들었으니까 다 여기 아니야. 그 99%가 설상가상의 직업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무림에 나왔을 때 회사 밖을 퇴사를 하게 되면 그 퇴사도 강제 퇴직이란 말이죠. 준비된 퇴직이 아니란 말이죠. 100% 나오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무림에는 강호에는 고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고수라고 착각을 해. 설상가상의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적어도 금상첨화의 직업 아니면 유명무실 정도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림에 나와서 경쟁을 해요. 그래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만다행의 직업보다는 유명무실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금상첨화의 최고의 직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최고의 직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가 회사학교라는 주제로 책을 써놨는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